3일 K9 제조사인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가 이날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한화디펜스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을 협상한 뒤 내년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최종 계약 후 한화디펜스는 호주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15대를 수출한다.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해 호주 국방부의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이라는 게 한화디펜스의 설명이다.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화디펜스의 K9은 2010년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주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도중 무산됐다. 호주 정부의 관련 예산 부족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방산업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호주는 2030년까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2020년 국방전략 갱신과 2020 국방구조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 약 23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호주는 지상 전력으로 자주포의 장갑차와 다연장 로켓을 사들이려고 한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를 놓고 독일 방산기업인 라인메탈 디펜스와 겨루고 있다. 모두 400대 분량으로 최대 200억 호주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K9 수출이 확정된다면 궤도형 장갑차 사업에서도 청신호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현지의 자주포 생산시설을 짓고 현지 중소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K9 계약으로 35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생산하는 K9은 155mm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생존성을 갖춰 자주포의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한국 포함 전 세계 1,700여 문을 운용하고 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600여 문을 수출했다. 또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도입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K10은 한 번에 100서발의 포탄을 적재한 뒤 신속하게 K9 자주포에 탄약을 공급한다. 상륙 공격 헬기 국내 개발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국내 개발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개발한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기반의 무정 헬기를 염두에 두고 전역과 시기까지 늦춰줬다는 것이다. 해병대가 2009년 10월 소요를 제기한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해 합참은 2014년 11월 사업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에서 2016년 2월 안보경영연구원이 1차 선행 연구를 진행한다. 당시엔 미국 배를 전용 공격 헬기인 바이퍼 S-1Z 기종을 국외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내 기술 향상 감안, 전역화 연기 결정. 이후 해병대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전역화 시기를 2022에서 2023년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합참은 2016년 합동전략목표기획 GIF과 2017년 9월 중기 전환 결정 시 전역화 시기를 2026에서 2028년으로 변경했다. 국내 기술 향상 부분을 감안해 국내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차 선행 연구 당시와는 다르게 한국 경기동 헬기 수료원의 해상 버전인 마리논 전역화를 앞두고 있었다. 육군 소형 무장 헬기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 추진의 융통성 보장을 위해 전역과 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합참 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수직 상승 속도 기준 강화와 북한의 공중강습제대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공대공 유도탄을 추가하는 등의 작전 요구 성명을 수정했다. 방위사업관리 규정은 최초 선행 연구, 수행 이후 현저한 소요 수정 등으로 인해 획득 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행 연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8월 국방기술품질원이 2차 선행 연구를 진행한 배경이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7조는 선행 연구에 대해 연구개발 가능성과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 산업 육성 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36조는 선행연구 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성능 측면에서 외산이 우수하지만 마린원의 소형 무장 헬기, 라 무장 기술을 접목한 국내 개발 헬기도 국낭을 충족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판단함 이유다. 락도 충족, 국내 개발 1.많은데 락은 유해공군 합동성과 작전 효과를 고려해 해당 군과 합참이 만든다. 상륙작전의 경우 해병대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진행된다. 공군의 제공권 장악과 적기시 타격 후 병력을 투입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상륙공격 헬기량을 만든 것이다. 이 해병대가 운용하는 바이포급 상륙공격 헬기가 물론 우수하지만 우리 군의 수준과 능력, 작전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개발 헬기도 기동성, 활용 및 생존성 등 필요한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번 사업을 두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고 몰아붙이는 건 맞지 않다. 게다가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륙공격 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할 경우 타이만 이득을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타이는 세계통합업체로 국내 중소기업 등 100여 개가 넘는 협력사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생산 유발 효과 2조 2천억 원, 부가가치 7천억 원, 기술 파급 효과 2조 1천억 원 등 5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9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국내 항공산업이나 방산 육성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국내 개발을 고집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운영 유지와 성능 개량, 후속 군수 지원 측면을 고려하면 당연히 국내 개발을 선택해야 한다. 게다가 산업적 측면에도 이득이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 규정 등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 원칙을 국산